여러분, 우주 산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로켓, 인공위성, 그리고 요즘에는 AI까지. 정말 복잡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시작이죠. 근데 대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오늘 이 혼란스러운 우주 경제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스페이스X가 1조 달러짜리 IPO를 한다. 그것도 AI 회사랑 합병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두 회사가 합쳐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 로켓 만드는 회사가 도대체 왜 AI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게 바로 미래 우주 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 복잡한 여정에서 우리한테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게 있는데요. 바로 GPS 플레이북입니다. 투자자 체드 앤더슨이 만든 이 3단계 프레임워크는 우주 기술이 어떻게 지구에서 돈을 버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인프라를 깔고 기술을 널리 퍼뜨리고 마지막으로 실생활에 적용한다. 이 3단계만 쭉 따라가 보면 스페이스X가 그리는 진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인프라. 그러니까 궤도로 가는 고속도로를 까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이 길이 없으면 그 어떤 우주 비즈니스도 애초에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이 고속도로를 까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네, 바로 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런데요, 이 판을 뒤집는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펠컨 9으로 시장을 거의 장악했던 스페이스X의 독주에 드디어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독점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 둘의 경쟁 덕분에 우주로 가는 비용이 정말 극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165.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스페이스X가 작년 한 해에만 쏘아올린 로켓 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쏜 로켓의 절반 이상을 혼자서 다 해치운 거예요. 이건 뭐 우주로 가는 셔틀버스를 거의 독점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차세대 로켓 스타쉽인데요. 이 스타쉽이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발사 비용을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좀 싸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경제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거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다른 작은 회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물론 로켓랩처럼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들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스 스페이스처럼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그런 냉혹한 현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3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정말 치열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고속도로로 올라탈 수 있는 진입로, 즉 온램프를 열어야죠. 길이 아무리 좋아도 타는 곳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 단계가 바로 우주 기술을 대중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우주 산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로켓 발사 있잖아요. 이게 전체 시장의 고작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돈은 다 어디서 버는 걸까요? 놀랍게도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어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랑 이걸 위한 지상 장비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분야에서 거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한 2만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스타링크는 우리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졌을 겁니다.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전쟁의 승패까지 가릴 수 있는 엄청난 지정학적 무기가 된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란 시위 때, 베네수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스타링크는 정보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 이게 무서운 무기냐면요. 지상에서는 물리적으로 이걸 통제하거나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유인 셈입니다. 그 막강한 힘의 근원은 바로 이 숫자에서 나옵니다. 65%.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모든 활성 위성 중에서 65% 이상이 스타링크 위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우주 인터넷 인프라를 독점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이제 드디어 이 플레이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3단계, 바로 애플리케이션이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닦은 고속도로와 진입로를 통해서 도달하려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주 기술을 가지고 지구의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계 말이죠.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시선을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돌리는 겁니다. 진짜 돈이 되는 건, 가장 가치 있는 건 로켓이나 위성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지구에서 뭘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플래닛 랩스라는 회사가 이 전략을 정말 잘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위성 사진을 파는 게 아니에요. AI로 그 사진을 분석해서 얻어낸 통찰력, 인사이트를 팝니다. 예를 들면 올해 이 지역 농작물 수확량이 어떨 것이다 라던가 어떤 지역의 군사 동향이 심상치 않다 같은 아주 비싼 정보들이죠. 그 결과 보세요. 매출이 꾸준히 늘어서 2025년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까지 성공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로켓 회사가 왜 AI 회사를 필요로 할까?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데이터를 우주로 쌓아 올려서 거기서 처리하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구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전기가 무한해요. 24시간 내내 태양 에너지를 공짜로 쓸 수 있죠. 둘째, 냉각이 완벽해요. 영하 270도의 텅 빈 우주 공간이 뜨거워진 AI 칩을 그냥 공짜로 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속도가 빨라져요. 우주에서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딱 필요한 결과값만 지구로 쏴주면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GPS 플레이북을 따라서 우주 경제라는 거대한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늘이 아니라 땅을 보세요. 우주 기술로 농업이든 물류든 지구의 문제를 푸는 회사에 진짜 기회가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혜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로켓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곳 말이죠. 마지막으로 국방 분야는 불황을 타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옛날에 GPS 기술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데 한 30년쯤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혁명은 단 10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 앞에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